오늘 방송분은 삼국지나 삼국지연의에서 한나라의 붕괴의 원인을 저 한간이나 한권 때문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후한의 말기였던 저 시대는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시대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흉년이나 메뚜기 때 같은 천재지변의 북방인민주기의 중원으로의 침략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전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는 당시에는 황제가 하늘이었죠. 그죠? 그런 황제의 주변에 있던 자들은 그런 황제를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겠죠.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은 황제이기도 했고 황제 자신이기도 했고 그를 수발하는 황관이기도 했고 그리고 외척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 외척의 권력을 잡는 그 외척이라고 하는 자들을 유지했던 애들이 결국은 유학자들이었잖아. 그잖아요. 문제는 저 하늘이라는 자손의 등을 업고 권세를 잡은 자들은 명문가의 자식이고 권력자의 자식이고 백성의 자식이고 할 거 없이 누구? 백성을 상대로 고열을 빨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잡았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신이 유리한 황제를 바꾸고 허수아비로 세우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계속 제가 황간편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황건의 난이 일어났던 184년의 일만이 아니라 그 앞전에 저 후한이라는 게 그 새로운 한나라가 생긴다 해서 후한이거든요. 3대 황제가 저 한나라의 마지막 명군이라고 해요. 그 3대 황제가 지금 2대 황제잖아요.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외척이 발효했던 시대잖아요. 그 외척이라는 자들은 유학자들은 참 변명도 잘해. 지들은 뭐 저들은 탕류다 막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가 조정에 빌붙였던 관리였잖아. 그잖아요. 100년쯤 그런 시대가 이어진 거라고. 외척이 황간이 몰아내고 또 나온 외척을 또 황간이 몰아내고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권신들을 몰아내고 했었던 게 황간이라 그랬잖아. 그게 한 100년을 이어왔다고 제가 황간편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유학자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의 그 대다수가 관리고 사대부였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변절했다라고 하면서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을 만들어서 이상적인 모델로 만드는데 이걸 지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 제목이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부끄러운 자들.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삼국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얘기, 이 역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진짜 후한이 멸망했었던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들. 2장이랑 3장이 실질적으로 한나라가 멸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 드리고 그걸 백성의 자식으로 뭐 그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이 조참의 후손이다 못자고 짓자고 하는데 저는 백성의 자식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게 아니면 진짜 10명이 가서 8명 9명이 죽어나가고 겨우 1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황간이 되었던데 그거를 누가 했겠어. 그 양반가의 자식이 했겠냐고. 그 짓을 나중에 붙여진 역사라고. 제가 조조편에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랬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쨌든 저런 황간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쟤들 탓이다라고 막 얘기를 해. 그 황간들이 아까 전에 그 앞전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영제항제 앞전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황건을 강화시키고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황간편에서 얘기 드렸죠.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들은 저 조등편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거죠. 유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런 식의 역사들을 기록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도 그런 식의 역사인 거지. 그런 식의 지금 뉴스인 거죠. 어느 한쪽에 편에서 있는 기록. 우리가 이거 다시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삼국지에 분열이 일어났던 그 한나라는 태어났더니 지배계층이었던 당시의 지식인들인 사가 유학자가 되고 지식인이 되었죠. 태어났더니 그런 거예요. 그냥 신분 자체가. 그래서 끼리끼리 추천하면 대부, 그러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진짜 도무지 특별할 것이 없는 저들이 유방이라는 시정 건달을 하늘의 자식으로 만들고 그 피와 자손을 400년 동안 숭배해 오면서 그런 자신도 특별하다라고 교육시켜왔죠. 세뇌시켜왔죠. 이것이 전통이다라고 말하며 그걸 믿으라라고 가르치고 세뇌했죠. 이게 한나라라는 거죠. 저 삼국지가 일어났던 나라라는 거죠. 저 한나라라고 하는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기록이 버젓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백성이 죽어나가던 저 시대에 지배했던 자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시정잡배 건달인 유방을 특별한 황제로 만들었던 저들은 유가랑 도가의 정신으로 그런 지배자로서 백성을 지배하는 종교였죠. 그게. 그죠? 대체 하늘의 자식이나 천자 따위가 뭔데? 저 빌어먹을 사대부가 백성한테 뭘 해줬는데? 어디는 하늘의 자식이 되고 하늘의 핏줄이 되고 저들은 특별한 자들이 됐죠. 특별한 사대부가 되고. 그거 종교 아닌가요? 근데 저 시대, 저 삼국지 시대 도가에서 뿌리로 나온 원시신앙에 가까웠던 한 종파의 뿌리로 도교가 나중에 중국의 백성들의 종교가 되는데, 그죠? 3대 종교, 유교, 불교, 도교. 그 종교의 원형을 믿었던 그 믿음 하에서
앞에서 백성들을 살펴주고 보듬어주고 위안이 되었던 그 종교를 믿어서 그들이 한건이 되었는데, 그들이 지배 권력에 도전한 자들이 되어서 사이비가 되고 사이비 교도가 되어서 때려 죽임을 당해야 했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던 시대라는 거지.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지. 저 한나라에, 저 비슷한 시기에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로 지배 권력자로서 우뚝 서서 백성들을 괄치하는 게 당연한 사회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잖아. 근데 민간의 민중 종교였던 도교의 한 뿌리가 됐던 지금 이제 중국 민중이 믿는 도교의 원류를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그 종교 태평교도를 믿었던, 그 종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걸로 국가에서 어떤 것들 너무하다라고 한번 난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 때려잡혔잖아요.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을 당시에 관리했던 자가 저번에 한건편에서 제가 기록 읽어드렸잖아요. 현혹을 시켰던 자와 현혹을 받았던 자를 분리해서 현혹을 시켰던 자들, 사이비 교주들, 걔네들만 잡아서 죽이자라고 하는 충원 자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듣지도 않은 채, 보지도 않는 채 쓰레기 치우듯이 쓸려 나간 게 딱 10개월 일어난, 백성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던 저 시대에 백성이 몸서리 격치게 투쟁했었던 황건의 난이었다는 거죠. 그런 난을 저들은 반란이라고 하고, 영웅 등장에 신호탄이 막 폭죽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야, 여기 조조가 나왔어, 황건을 때려잡는. 여기 유비가 나왔어, 황건을 때려잡는. 이런 식의 등장에 대한 신호탄만 되었어, 저 제 1차 황건의 난이. 제가 그걸 7회차의 본 내용의 6회차까지 그 내용이었어요.